자, 쌤이 미분의 역연산이 뭐라고 했어요? 이거를 거꾸로 한 게 적분이라는 거였었어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미분은 프라임 또는 dx, d 이렇게 써줬듯이 적분은요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인테그랄이라고 읽어주고요. 뭐에 대한 적분인지를 써주고요. fx 이렇게 쓰는 걸 우리는 뭐라는 뜻이에요 이걸? fx를 뭐에 대해서 적분한다는 겁니까? x에 대해서 적분한다는 뜻에서 뭘 썼었던 거예요? 그런 기호를 썼었던 겁니다. 미분의 역연산이다라는 겁니다. 태연아 너 집중해라. 후회한다 진짜로. 자 돼요? 네. 자 이거는 적분을 했다는 거니 거꾸로 다시 미분을 해주면 뭐가 되겠어요? fx. fx가 그냥 나올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네. 자 알아두셔야 될 거에 용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자 봐봐. 우리 적분상수 c가 왜 붙는지 말했죠. 네. 적분상수 c가 붙는 이유는요. 그 적분상수는요. 다시 미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없어질 거니까 적분상수 c가 생기죠. 네. 그러면 부정적분이라는 말에서 그 어떤 fx라는 함수를 적분하면 함수 형태가 딱 하나는 아니죠. 함수 형태가 딱 하나는 아니죠. 뭐예요? 상수가 붙는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죠. 그 중에 한 모양을 뭐라고 읽어줄 거냐? 자, 이거는 fx라고 하지만 이 적분된 이만큼은 우리는 뭐라고?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를 그냥 한 부정적분이라고 할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라지 대문자를 많이 쓰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gx라고 써주고 뭐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 부정적분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오케이? 자, fx를 적분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함수 중 한 개를 그냥 라지 fx라고 할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상수가 다 붙을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걸 라지 fx다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오케이? 표현하는 방법은 그냥 여기는 fx, 라지 fx 이렇게 주는 경우를 이 fx에 대한 부정적분을 뭐라고 한다? 스몰 fx에 대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할 뿐이에요. 오케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까? 네. 이해했나요? 네. 오케이. 됐죠? 자, 저 기호를 좀 알아둬야 되고요. 이제 또 할 게 뭐냐면, 자, 지금까지는 적분 구간에 뭐가 안 붙었냐면 아무런 기호도 안 붙었어요. 그쵸? 뭐 아무것도 안 붙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여기다가 무언가를 붙여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면 일단 우리는 얘를 이렇게 약속을 하기로 해볼게요. 어떻게 약속을 해보기로 할 거냐면 어떤 함수가 어떻게 지 멋대로 생겼을 거예요. 됐나요? 네. 그런데 여기를 뭐라고 잡고요? A라고 잡고 여기를 뭐라고 잡았을 때? X라고 잡았을 때 오케이? 이 구간의 넓이를 뭐라고 할지를 한번 정해봅시다. x랑 fx의 x랑 여기 A하고 X 사이를. 그냥 fx의 x랑 똑같은 x예요. 예. 이건 X축에 그냥 X고 저런 기호가 있다라고 했을 때 도대체 어떻게 표현될지를 보여주겠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이 넓이를 뭐라고 잡을래요? 이렇게 잡아볼게요. 이렇다라고 약속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습니까? 얘는 당연히 뭐고요? Y는 fx라고 하고요. 말을 읽어주자면 x라는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 사이일 때 a부터 x까지의 fx와 누구로 둘러싸여 있는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넓이를 뭐라고 한다고요? sx라고 했다고 쳐보도록 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우리 기호를 똑같이 쓰니까 인테그랄이라는 기호를 똑같이 쓰니까 이게 이거와 같은 뜻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같은 뜻은 아니에요. 이거는 A라는 식 표현이었다면 얘는 살짝 달라지는 A 프라임이라는 또 다른 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해요. 모양새만 비슷한 것 뿐이고요. 실제 같은 뜻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하겠죠?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x dx는 실제 인테그랄 fx와 같은 뜻은 아니다라고 할게요. 됐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얘를 우리는 뭐라고 약속을 할 거냐고요.
얘를 뭐라고 약속을 할 거냐면 넓이다라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거의 넓이다라고요. 오케이? 그럼 얘를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이렇게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 네.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재미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무슨 말인지 한번 봅시다. 알겠죠?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을 더 설명할 거예요. 우리가 이게 A부터 시작하는 값이긴 하지만 오케이? 조금만 더 늘어났다고 치겠습니다. 이만큼의 구간의 길이를 델타 X라고 더 해볼게요. 됐나요? 우리는 보통 H라고 또 많이 써요. 델타 X 늘어난 양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총 구간은 얼마가 되죠? X 플러스 델타 X가 됩니다. 이 좌표가 이게 되는 게 맞죠? 네. 맞아요? 그러면 봐봐요. 일단 약속을 A부터 시작했을 때 X까지의 넓이를 SX라고 썼다면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이만큼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쵸? 보세요. S에 X 플러스 델타 X가 의미하는 바가 이만큼의 넓이가 되는 거겠죠. 말 이해하십니까? 네. 됐나요? 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또 해볼게요. 어떤 생각을 해볼 거냐면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넓이에 늘어난 양 여기 보이십니까? 이만큼의 넓이의 양은요 뭐라고 표시할 수 있죠? S에 X 플러스 델타 X 빼기 SX라고 쓸 수 있나요? 더 늘어난 넓이의 양을요? 자,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됐죠? 말 알아들었어요? 그럼 자 보죠. 이 더 늘어난 양은 저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한대요. 맞죠? 오케이? 그러면 자 봅시다. 우리 이만큼의 파란색 부분에서 y 값이 제일 작은 데가 있겠죠. 즉 여기가 제일 작겠죠. 네. 맞나요? 이 제일 짧은 이 길이를 일단 스몰 m이라고 써볼게요. 됐어요? 좌표요. 아니요, 길이요. 이거 길이가 Y좌표. y좌표요. y 값이요. 높이가 제일 짧은 데를 스몰 m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나요? 꼭 극수라고 하면 그러지 말고 제일 작은 데요. 돼요?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서? x하고 x 플러스 델타 x에서 가장 높이가 작은 데를 스몰 m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x하고 x 플러스 델타 x에서 가장 긴 데를 여기라고 그냥 치고요. 오케이? 뭐라고 쓸까요? 라지 m이라고 써볼게요. 됐나요? 길이를 하지. 그럼 여기 봅시다. 이 파란색이 의미하는 데는 어디예요? 이렇게 곡선의 넓이를 의미하게 되죠. 말 이해하십니까? 이 곡선의 넓이라고 이해해요? 그러면 스몰 m 곱하기 이거 이런 직사각형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런 직사각형 밑변의 길이가 얼마예요? 델타 x죠. 이것보다 누가 더 커요?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sx가 더 크죠. 그리고 가장 큰 값을 여기라고 잡았으면 누구보다는 작아요? 라지 오 씨발 마지막일 뻔했네 또. 델타 x 이해해요? 이거보다는 작겠지요. 맞나요? 말 알아듣겠습니까? 그럼 오 이렇게 생겼다네. 돼요? 자 그럼 봅시다. 얘가요. 오케이? 얘가요. 지금 델타 x를 우리가 안 정해준 거잖아요. 근데 델타 x가 0이 아니라는 전제 조건 하면 양변을 뭐로 나눠도 돼요? 델타 x로 나눌 수 있지요. 맞나요? 이렇게 되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 극한으로 보내볼게요. 리미트 세타를 델타 x를 어디로 보낸다고요? 0으로 보내봅시다. 그럼 생각을 해봐요. 여기 잠깐만 보세요. 쌤 봐봐요. 야, 쌤 봐봐. 쓸 시간 여기서 줄게요. 여기가 지금 되게 조금 의미상 넘어가줘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어서 그래요. 자, 알겠죠? 보세요. 우리 이 스몰 m이라는 것과 라지 m이라는 건 x로부터 x 플러스 델타 x까지의 그 구간상의 최소와 최대를 의미했죠. 근데 델타 x가 0이 돼버리면 이게 바짝 붙죠. 그럼 최소값도 누굴 향해 가요? fx를 향해 가죠. 여기를 향해 가죠. 맞아요? 이해해요? 이 말 이해해요? 여기 중에 이 구간 중에 제일 짧은 것도 어딜 향해 가요? fx를 향해 가죠. 맞아? 제일 긴 것도 어딜 향해 가요? fx를 향해 가죠. 왜? 이 구간의 폭을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일로 들러붙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일로 가는 상황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최소값도 누굴 향해 가고요? fx를 향해 가고 최대값도 누굴 향해 가요? fx를 향해서 가죠. 이 말 이해하십니까? 얘가 누굴 향해 간다고요? fx를 향해 간다고요. 맞아요? 얘도 누굴 향해 가요? fx를 향해 가는 거죠. 이 말 이해하셔요? 됐나요? FX가 그 함수의 높이요. 여기 x라는 점에서 이만큼. 왜? 최소도 어딜 향해 가요? 일로 향해 가잖아요. 최대도 다 일로 가겠죠. 가장 짧은 것도 가장 긴 것도 다 fx를 향해 가죠. 델타 x가 0으로 다. 그렇지. 델타 x가 0으로 보냈을 때. 오케이? 저기 m 델타 x 없으면 그냥 좀 m 없으면 이거 m은요 무슨 뜻이었어요? 짧은 게 가장 짧은 x부터 어디 사이에? x 플러스 델타 x 사이에 가장 짧은 거잖아요. 근데 그 구간이 짧아져봐요. 선처럼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최대도 최소도 다 어딜 향해 가겠어요? fx를 향해 가겠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돼요? 네. 그럼 자 봅시다. 극한을 보내다가 보면 이것도 fx고 이것도 fx 샌드위치네요. 맞아? 등호가 생기겠죠. 맞아요? 네. 그럼 얘는 뭐라고 쓰죠? 프라임 x S 프라임 x라고 쓸 겁니다.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결론은요. S 프라임 x는 뭐다? S 프라임 x는 뭐가 된다? FX fx가 된다라는 거죠. 이 말이요. 제일 중요한 말이 되었어요. 아까 우리 그냥 이렇다라고 놓고 치고 일단 계산을 한 거잖아요. 그쵸? 우리 그냥 이렇게 기호를 잡아놓고 이거 무슨 뜻이다? A부터 X까지의 구간의 넓이다라고 해놓고 오케이? 이렇다라고 정해놓고 한번 풀어보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때요? 맞지요? 보세요. S 프라임 X가 뭐라고요? FX라고요. 맞아? 그러면 거꾸로 해볼게요. 거꾸로요. SX는 fx의 한 부정적분 중에 하나가 되는 게 맞지요? 네. 맞아요? 아,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보세요. A부터 어디까지요? X까지의 구간의 넓이를 이렇게 기호로 표현한다고 우리가 일단 약속을 해보면요. 맞아? 일단 약속을 해보면요. 그거를 뭐라고 한다면 SX라고 정한다고 치자. 도 된다 이 말이죠. 결론은 이 얘기죠. 스몰 fx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가 누구다? SX라고 쓸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 근데 적분의 개념은 그런 건데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이게 얘를 뭐라고 A부터 어디까지의 넓이라고 정해보자 이 말이에요. X까지라고 정해보자 이 말이었어요. 그 넓이를 우리는 SX라고 한다는 거였고 그 SX의 의미는 뭐였다? 어디부터? SX의 의미는 뭐였다? FX의 한 부정적분이다 라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맞아? 이 말 이해해요? 네. 그러니까 그 FX의 한 부정적분인 SX라는 거겠죠. 그쵸? 네.
자 보시죠. 조금만 더 가볼게요.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한 얘기는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 쌤, fx가 적분이 되어서 나타날 수 있는 값들 중에 하나가 뭐라가 될 수 있다고? sx가 될 수 있다고 했죠. 한마디로 이 sx는요 어떤 것의 하나예요? fx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죠. 그 fx의 부정적분을 우리 주로 뭐라고 쓴다고요? 라지 fx라고 쓴다고요. 근데 실제로 얘를 라지 fx라고 쓰지만 적분상수 c가 필요하다고 했죠. 맞나요? 말 이해해요? 네. 자, 여기까지 다 정리된 건가요? 여기 지워도 되나요? 근데 아까 네. 제가 다르다 했는데 갑자기 왜 같아요? 어느 거요? 아. 언니가 진짜 없다 해서 다르다 했잖아요. 봐봐요. 여기서 연결고리를 잘 보세요. sx는 기호는 얘는 원래 같은 기호를 공유하지만 똑같은 뜻은 아니에요. 인테그랄이라는 건 뭐의 역연산이기는 해요? 미분의 역연산이기는 하죠. 그쵸? 미분을 역연산을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인테그랄 a부터 x까지에 대한 fx dx는 a부터 x 구간까지의 넓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어때요? sx는 부정적분 중에 fx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가 맞죠. 기호를 비록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렸지만 진짜 넓이를 뭐라고 쓸 수 있는 게 맞았어요? 부정적분이라고 쓸 수 있는 게 맞았죠. fx의 부정적분이라고 쓸 수 있었잖아요. 이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약속을 해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같은 뜻이 아니에요. 이래서요. 내가 이걸 우린 기호를 공유하지만 뭐는 아니라고요. 같은 뜻은 아니라고 했죠. 이 a부터 x까지라고 내가 정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보고 얘가 사실은 뜻이 얘죠. 맞나요? 이거의 뜻이 사실 얘죠. 얘는 뭐라고 우리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a부터 x까지 넓이다 라고 약속을 해본 거예요. 근데 그걸 sx라고 표현을 해봤죠? 그랬는데 그게 실제로 뭐로 맞아 떨어진 거예요? sx가 fx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가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쵸? 왜? fx를 적분했더니 누가 나온다고요? sx가 나온다라고 해보자라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서 다 선생님 설명해줬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약속을 해도 넓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겠구나. 적분을 하는 게 넓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고 지금 얘기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 됐나요? SX를 FX의 적분 중에 하나. 근데 부정 적분 중에 하나라고 해도 어차피 적분한 건데 C는 안 붙어요. C 붙었죠 저게. 근데 저기에도 붙어요. C가 꼭 이쪽에만 붙을 필요가 없어요. 이쪽이 붙었다고 쳐도 돼요. 어쨌든 적분상수 C, 적분해서 얘를 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쌤이 지금 뭐라고 쓴 거예요? 얘 부정적분 중에 하나가 fx인데 그것들 정확한 숫자까지 모르니까 그냥 C라고 쓰겠다 이거예요. 왜 중 하나래요? 왜냐면 적분으로만 단순하게 하면 부정적분 상수가 붙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죠? 뒤에 어떤 숫자가 붙어 있어도 미분하면 뭐가 돼요? 사라지죠. 적분하다가 보면 어떤 상수가 생길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됐나요? 네. 여기까지 이해해요? 오케이. 됐어요? 여기 지워도 되나요? 네. 여기 썼나요? 네. 오케이. 그럼 봅시다. 쟤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얘를 넓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맞아? 네. 넓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A부터 X까지죠. 그걸 A부터 X까지 넓이라고 한다고 했죠. 근데 A부터 A까지 넓이면 얼마겠어요? A부터 A까지 넓이면 0이겠죠. 맞아? 그럼 X에다 A를 넣어봐요. 됐나요? 왼쪽 위에 뭐가 나와요 그러면? 0이 나오죠. 그 0은 누가 나와야 돼요? 이게 나와야죠. 그래서 C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FA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해해요? 함성? 예. 여기 구간 A부터 X까지라고 한다면 그럼 결론은 이거네요. 얘를요
계산해주면 어떤 형태가 나타난다? 부정적 분 중에 하나 fx에다가 a를 집어넣은 부정적 부분 값을 빼주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가 된다 이제? 넓이를 의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하나 집어넣는 거예요. A부터 A. 아니요, a라는 구체적인 값을 줘요. 항상. 근데 x가 a이려면 c가 fA 아니에요? 근데 성립해야 되죠. 좌측식과 우측식의 항등식계. 그러니까 c를 모르지만 c가 구해지죠. x에다 얼마를 넣음으로써요? a를 넣음으로써요. 됐나요? 이해해요? 네. 끝. 이제 한 명씩